안녕하십니까. 아벨시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영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3월 2일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이 오늘로써 사흘째 접어들었습니다.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은 중동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첫 공개 일정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백악관으로 복귀를 했고요.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 항공편 운항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고 있고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평가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요. 위기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와 유럽,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종합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급락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전환됐고요. 투자자들은 주말 동안 있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3% 상승했고요. 범용 지수인 S&P 500은 거의 변동 없이 거래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80포인트, 0.2% 하락했습니다. 이들 주요 지수는 장중 저점에서 반등을 했는데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 상승이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나스닥은 한때 1.6%까지 하락했고 S&P 500과 다우는 각각 1.2% 정도 장중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1% 상승하며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렸습니다. 한편 옵션 가격을 기반으로 한 월가 공포 지수인 CBOE 변동지수 빅스는 2026년 들어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빅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빅스가 늘 이 지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건데 이거를 뭐 별명이 있어요. Fear Index라고 합니다. Fear Index 공포 지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빅스는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에 대한 기대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주식 시장이 평온하다면 보통 일반인들은 별일 없겠지. 보험, 즉 옵션을 굳이 안 사도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 빅스 숫자가 낮습니다. 반대로 전쟁, 금융위기, 큰 악재가 터지면 이 큰 폭락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식 하락 대비 옵션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빅스가 급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적인 느낌으로 보면 지금 20.95인데 12에서 15면은 시장이 안정됐다는 거고 20 이상이면 불안이 시작됐다는 거고 30 이상이면 꽤 긴장 상태여야 된다는 거고 40 이상이면 위기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초반 같은 때 40 이상 치고 올라갔죠. 지금 20.95니까 불안 시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스는 시장이 지금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30일 정도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원유 가격은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충돌이 공급 차질을 초래하는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란이 오페크 내 4위 산유국입니다. 유가의 향방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차질을 빚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것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충격 주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에너지 기후정리 지속가능성 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원유가 정제돼서 휘발유로 변환되어 공급되는 데까지 사실은 약 6주가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체감으로는 6주가 아니죠. 현재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시점에 주유소에서는 즉각적인 가격 상승을 체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방산주 강세에 힘입어 주요 지수는 장중 낙폭의 일부를 만회했습니다. 노스롭 그루머는 약 4% 상승했고 RTX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고 특히 로키드 마틴은 약 3% 상승했습니다. 엑선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산, 국방, 우주 관련 기업하고 에너지 관련주 이 화면을 잠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지정학적 긴장은 이미 취약한 증시 환경에 부담을 더하고 있고 S&P 500은 지난 금요일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변동성 재확대 속에 하락 마감했고 2월을 약세로 마쳤습니다. 자동화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잠식하고 대규모 해고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그 여파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운항을 주요 해운사들이 중단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해운사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중단하고 선박을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이란 사이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 요충지 중 하나죠.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2,09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중동 분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장기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조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시장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물가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를 잠깐 보면요. 화면을 좀 살펴보시면 유가가 올라가면 주유소 운송비 올라가고 CPI가 올라갑니다.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고 안전자산이 선호됩니다. 취약업종은 기술, 소비재, 항공운송이고 강세업종은 조금 전에 봤던 에너지하고 방산입니다. 자,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단기 안정이면 유가는 안정되고 증시는 회복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긴장이 되면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에는 부담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메시지는 장기 긴장 유지가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물가, 금리, 증시 방향은 유가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엔비디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포토닉스, 즉 광학기술 기업 두 곳에 총 4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20억 달러씩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는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파이프라인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광학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광학기술은 빛을 생성하거나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센싱과 데이터 전송과 같은 기능에 활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보면은요. 이번 투자는 AI 인프라 투자 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강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엔비디아가 단순 부품 구매가 아니라 생산 능력까지 선점한다. 향후 AI 수요 폭증 대비 포지션 확보다. 자, 시장에 줄 수 있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AI 인프라 투자 장기화, 관련 종목 동반 강세 가능성, 또 AI 수요 둔화 우려를 완화합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요인은 AI 투자 과열 논쟁 재점화와 AI 버블 논란 재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NBI가 GPU를 넘어서서 AI 인프라 전체를 장악하려는 전략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 회복을 알파벳을 써서 그 모양으로 설명할 때 있죠. V자형 회복이다, U자형 회복이다, 뭐 W자형이다, L자형이다. 그런데 요즘을 뭐라고 부르냐면 K자형이라고 부릅니다. K자형 경제라는 것은 경제 회복이 계층별로 엇갈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경제가 부유층은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고립되는 K자형 경제라는 설명에 맞다, 틀리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미국 체육관 업계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K자형 경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급형 체육관인 라이프타임, 저가형 체육관인 플래넷 피트니스.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라이프타임은 고소득 회원들이 회비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해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저가형 체육관 플래닛 피트니스는 신규 회원은 늘었는데 2026년 올해 성장 전망이 낮아서 저소득 중산층 소비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같은 사람 내에서도 소비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항공사와 패스트푸드 등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며 경제 회복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은 K자형 구조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계층 간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것을 피트니스 센터 라이프타임과 플래닛서 피트니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타겟, 베스트 바이, 버센트 미디어. 이 미디어는 광고 시장하고 콘텐츠 수익 흐름을 확인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수요일은 에버크롬비 앤 피치, 브로드컴, 옥타, 아메리칸 이글, 그다음에 민간 고용 지표를 보여주는 ADP 인플로이먼트 리포트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크로거,
그다음에 대형마트의 대표적이죠. 코스코. 코스코는 중산층 소비 체력 판단 지표입니다.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하죠. 넘판 페이롤이 있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 경제 체력의 핵심 지표고 연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는 소비기업 실적, 브로드컴 실적, ADP하고 비농업 고용, 즉 넘판 페이롤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보고서가 이번 주 최대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비 둔화 대 고용 변조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